皆さんこんにちは。今日は仕事忙しくってというか暑くてもう疲れました。で10時まで仕事して家に帰ったら10時半とかご飯食べて風呂入ってなぜか2時半です。何なんですかね、この何もしてないのに時間が経つ現象は。で2時半から寝ればいいもののシャドーイングしてるんですけど、もう今なんか日本語も出てこないですね。で韓国語のシャドーイングも口も回ってないし頭は働いてないしで全然できなくて、もうちょっと機嫌悪いというか、もちろん私人がいたら機嫌悪い態度とか出さないタイプなんですけど、てか当たり前ですけど、ちょっと今一人で勉強してるっていうこともあって文句言ったりいろいろため息ついたりしてます。それを覚悟した上でご視聴お願いします。結構いろいろやばいと思いますが、もう公開します。はい、では今日もお疲れ様でした。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최근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됐죠. 가장 단혹스럽던 건 역시 식품업계인데 아스파탐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를 물색하는 등 대체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양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집, 나초와 같은 단짠 과자들, 서울 장수, 지평, 국순당, 새막걸리 모두 아스파탐이 쓰였습니다. 특히 설탕을 넣지 않은 제로슈거 음료가 지난해부터 인기를 끌면서 국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 가운데 무설탕 제품의 비중은 재작년 22.5%에서 올해 41.3%로 크게 늘었습니다. 펩시콜라 제로에도 아스파탐이 들어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그 탄수화물로 대체로 좀 많이 먹고 있었는데 배신감도 들기도 하고,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식품을 다시 이제 개발을 해주시거나 모르고 먹긴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고 찾아볼 것 같은데, 저희가 장 볼 때 바쁜데 하나씩 아스파탐 들었나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업계에서 좀 알아서 신경 써서 좀 빼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업체들은 서둘러 대체 원료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위해성 여부와 관계없이 발암 가능 물질 지정 자체로도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레오는 아스파탐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 감료로 제품을 생산할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재고는 판매하되 최대한 빨리 대체 원료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PB 음료와 스낵 포함된 아스파탐 대체 음료로 바꾸는 건 진행하고 있고요. 원래 대체자금은 한 2개월 정도 써야 막걸리 제조업체들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불거진 논란에 단호케 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업체에선 아스파탐을 넣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아스파탐 퇴출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서연입니다. 설탕보다 더 강한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별로 없어서 제로 슈거 열풍을 이끌어온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이 최근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됐죠. 가장 단혹스러웠던 건 역시 식품업계인데 아스파탐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를 물색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양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집, 나초와 같은 단짠 과자들, 서울 장수, 지평, 국순당, 새막걸리 모두 아스파탐이 쓰였습니다. 특히 설탕을 넣지 않은 제로슈거 음료가 지난해부터 인기를 끌면서 국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 가운데 무설탕 제품의 비중은 재작년 22.5%에서 올해 41.3%로 크게 늘었습니다. 펩시콜라 제로에도 아스파탐이 들어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그 탄산음료 대체로 많이 먹고 있었는데 배신감도 들기도 하고,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식품을 다시 이제 개발을 해주시거나 뭘로 먹긴 했는데 그래 신경 쓰고 찾아볼 것 같은데, 저희가 장 볼 때 바쁜데 하나씩 아스파탐 들어가나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업계에서 알아서 신경 써서 빼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업체들은 서둘러 대체 원료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위해성 여부와 관계없이 발암 가능 물질 지정 자체로도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리온은 아스파탐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 감미료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재고는 판매하되 최대한 빨리 대체 원료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PB 음료와 스낵에 포함된 아스파탐이 대체 원료로 바꾸는 건 협력 진행하고 있고요. 원료 대체 작업에는 한 2개월 정도 써야 될 걸로 보입니다. 막걸리 제조업체들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불거진 논란에 단호케 하면서도 대체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업체에선 아스파탐을 놓지 않았다는 점으로 부각시키는 등 아스파탐 퇴출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설탕보다 더 강한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별로 없어서 제로 슈거 열풍을 이끌어온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최근 바람 가는 물질로 지정됐죠. 가장 단혹스러웠던 건 역시 식품 업계인데 아스파탐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를 물색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양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썬칩, 나초와 같은 단짠 과자들, 서울 잔수, 지병, 국손단, 샘막걸리 모두 아스파탐이 쓰였습니다. 특히 설탕을 넣지 않은 제로 슈거 음료가 지난해부터 인기를 끌면서 국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 가운데 무설탕 제품의 비중은 지난년 22.5%에서 올해 41.3%로 크게 늘었습니다. 펩시콜라 제로에도 아스파탐이 들어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그 탄산음료 대체로 좀 많이 먹고 있었는데 배신감도 들기도 하고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식품을 다시 이제 개발을 해주시거나 모르고 먹긴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 바쁜데 하나씩 아스파탐 들어나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업계에서 좀 알아서 신경 써서 빼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업체들은 서둘러 대체 원료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위해성 여부와 관계없이 바람 가는 물질 지정 자체로도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리온은 아스파탐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 감미료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재고는 판매하되 최대한 빨리 대체 원료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PB 음료와 스낵이 포함된 대체 원료를 바꾸는 건 이제 협력업체과 대체 2개월 정도 써야 될 걸로 보입니다. 막걸리 제조업체들은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불거진 논란에 단호케 하면서도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업체에선 아스파탐을 놓지 않았다는 점으로 부각시키는 등 아스파탐 퇴출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설탕보다 더 강한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별로 없어서 제로 슈거 열풍을 이끌어온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최근 바람 가는 물질로 지정됐죠. 가장 단혹스러웠던 건 역시 식품 업계인데 아스파탐을 대체할 수 있는 원료를 물색하는 등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양성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썬칩, 나초와 같은 단짠 과자들, 서울 잔수, 지평, 국순단, 샘막걸리 모두 아스파탐이 쓰였습니다. 특히 설탕을 넣지 않은 제로 슈거 음료가 지난해부터 인기를 끌면서 국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 가운데 무설탕 제품의 비중은 재작년 22.5%에서 올해 41.3%로 크게 늘었습니다. 펩시콜라 제로에도 아스파탐이 들어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그 탄산음료 대체로 많이 먹고 있었는데 배신감도 들기도 하고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식품을 다시 이제 개발을 해주시거나 모르고 먹긴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고 찾아볼 것 같은데 저희가 장 볼 때 바쁜데 하나씩 아스파탐 들었나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업계에서 좀 알아서 신경 써서 빼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업체들은 서둘러 대체 원료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위해성 여부와 관계없이 바람 가는 물질 지정 자체로도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온은 아스파탐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 감미료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재고는 판매하되 최대한 빨리 대체 원료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PB 음료와 스낵에 포함된 아스파탐은 대체 원료로 바꾸는 거는 힘들고 없죠. 남자 목소리 진짜 어렵다. 이번에 저희가 만든 신제품은 프로틴 우유입니다. 광고 진짜. 게다가 저희는 청정 자연 수익산 수면 단백질 사이즈의 우유를 출시하려고 합니다. 불리면서 설탕보다 더 강한 단맛을 내면서도 칼로리는 별로 없어서 제로 슈거 열풍을 이끌어온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이 최근 바람 가는 물질로 지정됐죠. 가장 당혹스러웠던 건 역시 식품업계인데 아스파탐을 대체할 수 있는 음료를 물색하는 등 대체 마련에 도심하고 있습니다. 양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집, 나초와 같은 단짠 과자들, 서울, 장수, 지평, 국순당, 샘막골 모두 아스파탐이 쓰였습니다. 특히 설탕을 넣지 않은 제로 슈거 음료가 지난해부터 인기를 끌면서 국내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탄산음료 가운데 무설탕 제품의 비중은 재작년 22.5%에서 올해 41.3%로 크게 늘었습니다. 펩시콜라 제로에도 아스파탐이 들어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해서 좀 탄산음료 대체로 좀 많이 먹고 있었는데 배신감도 들기도 하고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식품을 다시 이제 개발을 해주시거나 모르고 먹긴 했는데 앞으로 좀 더 신경 쓰고 찾아볼 것 같은데 저희가 잠볼 때 바쁜데 하나씩 아스파탐 들었나 확인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업계에서 좀 알아서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업체들은 서둘러 대체 원료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위해성 여부와 관계없이 바람 가는 물질 지정 자체로도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리온은 아스파탐 사용을 중단하고 대체 감미료로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마트와 롯데마트도 재고는 판매하되 최대한 빨리 대체 원료를 찾겠다는 입장입니다. PD 음료와 스낵에 포함된 아스파탐을 대체 원료로 바꾸는 걸로 이제 협력업체랑 진행하고 있고 원래 대체 작업은 2개월 정도 써야 될 걸로 보입니다. 막걸리 제조업체들은 여름철 손수기를 앞두고 불거진 논란에 탄핵하면서도 대체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업체에서 아스파탐을 넣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등 아스파탐 대출 움직임이 당분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다른 기사로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부동산 시장 냉각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유창형 의원실의 제출의 자료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1조 6천억 원, 대출 연체율은 2.0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의 연체율은 1.19%였는데 석 달 사이 0.82%포인트나 급증한 겁니다. 2021년 12월 말의 대출 연체율이 0.37%와 비교하면 5배 넘게 연체율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증체로 수익성 및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긴 부동산 PF 사업장이 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특히 증권업권의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심각합니다. 증권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2020년 말 3.37%, 2021년 말 3.71%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급등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 증가가 위기설로 이어지면 고객들의 예금 인출 선택까지 벌어진 새마을 금고송 상태가 언제든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말 재가동한 PF 대주당 협약을 통해 부실 사업자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나 건설사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로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은 모두 6곳에 대해 만기 연장,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부동산 이야기 진짜 어려운데. 부동산 시장 냉각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유창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대출 잔액은 131조 6천억 원, 대출 연체율은 2.0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의 연체율은 1.19%였는데 석 달 사이 0.82%포인트나 급증한 겁니다. 2021년 12월 말의 대출 연체율인 0.37%와 비교하면 5배 넘게 연체율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익성 및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긴 부동산 PF 사업장이 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권 가운데에서도 특히 증권업권의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심각합니다. 증권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2020년 3.71%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급등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 증가가 위기설로 이어진 고객들 예금이 인출 선택까지 벌어진 새마을 금고 상태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말 재가동한 PF 대주당 협약을 통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나 건설회사가 어려움에 직면하긴 했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또는 부실 우려로 협약이 전염된 사업장은 모두 91곳으로 이 가운데 66곳에 대해 만기 연장,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냉각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유창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1조 6천억 원, 대출 연체율은 2.0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의 연체율은 1.19%였는데 석 달 사이 0.82%포인트나 급증한 겁니다. 2021년 10월 말의 대출 연체율인 0.37%와 비교하면 5배 넘게 연체율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익성 및 자금의 수용에 문제가 생긴 부동산 PF 사업장이 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권 가운데에서도 특히 증권업권의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심각합니다. 증권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2020년 말 3.37%, 2021년 말 3.71%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급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 증가가 위속으로 이어지며 고객들의 예금 인출 사태까지 벌어진 새마을 금고 사태가 언제나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말 재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실 사업자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시공사나 건설사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또는 부실 무효로 협약이 적용된 사업장은 6곳에 대해 만기 연장,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냉각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크게 늘어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의힘 윤창현 지난주로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1.2천억 원, 대출 연체율은 2.0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의 연체율은 1.19%였는데 석 달 사이 0.82%포인트나 급증한 겁니다. 2021년 12월 말의 대출 연체율인 0.37%와 비교하면 5배 넘게 연체율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익성 및 자금 횟수에 문제가 생긴 부동산 PF 사업장이 늘면서 심각한 수준으로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금융권 가운데서도 특히 증권업권의 부동산 PF 부실 규모가 심각합니다. 증권업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은 15.88%로 2022년 말 3.37%, 2021년 말 3.71%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급등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출 연체율 증가가 위기설로 이어지며 고객들의 예금 인출 사태까지 벌어진 새마을 금고 사태가 언제든 반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말 재가동한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부실 사업장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북형 금융감독원장은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을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에서 일부 신문사나 건설사가 어려움에 직면하겠지만 시스템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무료로 협약이 전액연대 사업장은 모두 91곳으로 이 가운데 66곳에 대해 만기 연장, 신규 자금 지원 등 정상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단 원고가 없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걸로 할게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저도 몰라요. 근데 오늘 그렇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만 해보겠습니다. MBC 10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묻지마 흉기 남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22살 남성으로 그가 휘두른 흉기에 시민 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이 남성은 범행 전 경찰을 몰고 백화점 인근에 인도를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5명을 추가로 다쳐서 현재까지 모두 14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오늘 경기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묻지마 흉기 남동 사건에 대해 사실상 테러 행위로 가능한 처벌 규정으로 최대한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천재 전국 시도 경찰청장 긴급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매우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한다면서 구성원 전체가 심각한 인식과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오후 5시 지난 1일부터 가동 로 중인 지난 폭염 1일부터 대응 가동 중 중대본 폭염 대응 1단계를 1단계로 격사했습니다. 격사했습니다. 중대본 중대본 2단계는 2단계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향후 향후 3일 3일 동안 동안 하루 최고 체감 온도 35도 이상 특보 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가동됩니다. 새만금 세계 세계짐벌이에서 짐벌이에서 폭염으로 온열질 환자가 속출하자 행정안전부가 행정안전부가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전라북도에 이와 함께 기부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공동조직위원장을 만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대회가 대회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159개국 159개국 참가자 4만 3천 명의 안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자 여자 축구 축구 월드컵에 월드 출전한 대표팀이 피파 랭킹 2위 독일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2무 1패로 LG 최하위에 기록한 대표팀은 두 대회 연속 조별리그에서 탈락했고 또 3일 사상 최초로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34도, 대구 37.7도 등 전국이 33도에서 38도의 근보로 보였고 강릉은 38.4도를 기록해 올해 최고 기온을 다시 낮 시간대 여기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어젯밤 서울 26도, 강릉 30도 등 전국 곳곳에서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구름이 많고 제주와 춘천, 전라, 전산 내륙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9도입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거 제 목소리랑 그 뉴스 아나운서 목소리가 겹쳐가지고 하기가 어려운데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0시 뉴스였고요. 9시 뉴스로 하겠습니다. MBC 9시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는 22살 남성으로 그가 휘둘른 흉기에 시민 9명이 다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전 경찰을 물고 백화점 인근의 인도로 돌진해 봉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로 내 5명이 추가로 다쳐서 현재까지 모두 14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 오후 5시부로 지난 1일부터 가동 중인 폭염 대응 중대부 1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중대부 2단계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향후 3일 동안 하루 최고 체감 온도 35도 이상 특보 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가동됩니다. 정부가 4년 만에 발령한 폭염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가운데 질병관리청 오늘질환 응급실을 찾은 오늘질환자는 89명이었으며 오늘질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22일 이후 오늘질환자는 누적 1,385명, 오늘질환 추정 사망자는 18명입니다. 백형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조만간 더불어민주당 이재현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울중앙청 관계자는 백형동 비리와 관련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소환 시기나 방식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전진산 전 대표실 조사하는 등 어느 정도 수사가 마무리돼서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수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노인 폄하 발언이 논란된 지 나흘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들의 마음은 상하게 한 데 대해 더욱 존중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헌신과 경륜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새겨 듣겠다며 앞으로 이런 상황을 일으키지 않도록 더 신중하게 발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사태 필요성에 대해선 혁신 의지는 그대로라고 예측했습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4도, 대구 37.7도 등 전국이 33도에서 38도의 분포를 보였고 관능은 38.4도를 기록해 올 최고 기온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낮 시간대 열대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어제가는 30도 등 전국 곳곳에서 밤 최저 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것이 많겠습니다. 박지민입니다. MBC 9시 뉴스 마칩니다. 네, 거의 똑같았었네요. 하긴 1시간 사이에 그렇게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아침 5시 뉴스 이거 남성 목소리 진짜 듣기 어렵다 하겠습니다. 뭐야? MBC 5시 뉴스입니다. 어젯밤 전북 부안군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점보리 대회 개원식에서 참가자 80여 명이 쓰러졌습니다. 전북 경찰청과 전북 서반분부에 따르면 어젯밤 10시 반쯤 스카우트 대원 등 83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쓰러졌고 한 명은 발목을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서방당국은 대응 2단계로 발령하고 밤 11시쯤 조직이 위해 행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조직위는 30분가량 행사를 더 진행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수십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이면서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서울구치소 일부 수용자들이 설사 복통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에 통보하고 시설상에 근무하는 대해서는 격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증세와 호소하는 수용자들 상대로 간이検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수용자에게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잔염 비브리균이 검찰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새만금 2차 전지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이후 새만금 투자기업인, 전북 기업인들과 만찬을 하고 오늘 효과는 내수 경기 진작에 중점을 두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이도원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1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식을 가진 고자은 LS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과 만찬을 하며 인력 확보와 투자 인프라 등 기업 활동에 관한 다양한 대화를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만찬에서 기업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새만금의 첨단 산업 부지 확정, 배수 관련 시설 설치 인프라 건의했고 윤 대통령은 새만금 개발 전쟁에게 최대한 기업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된 도움을 주는 대가로 수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아온 현재 경찰 고위 관부가 구속을 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뇌물 혐의로 서울경찰선 소속 김모 경관에 대해 공수처가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을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김 경부관은 기업 관계자 김모 씨에게서 경찰 수사 미련으로 해결이 되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이상의 대우 산업기관 수사 무마 대가로 약속받은 산업안정 1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고 온도가 38도까지 올라가는 등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또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전북 북동 내륙과 경북 서부 내륙에 시간당 30mm에서 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 이름 같은 거는 한 번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진짜. 어떡해. 2시 반이네. 일단 좀 여기까지.